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들은 남자 집에 가서 일단 그 가정의 일원이 돼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나 일을 한다든가나 혹은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거죠. 남자 위주로. 근데 여자 집에는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죠. 물론 한다고 해도 부모 이 친정엄마가 시키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저희 친정 외갓집에 가서 저희 외갓집이 굉장히 이제 배 타고 들어가고 좀 이렇게 약간 시골이었어요. 가면은 물론 남자들이 가면은 뭐할 일도 없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들이나 이모부들이 장작을 폈어요. 뭐 음식 하는 일은 못했지만 적어도 노인들 장작 패는 것에 힘 안 들이라고 장작을 패주고 왔어요.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죠. 바깥에 일이 뭐 있나 하고 둘러보면서 물론 이제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누워서 이렇게 뭐 응?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요즘에는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밥만 먹고 뭐 설거지도 한다든가나 하다못해 이게 자기 먹은 거 갖다가 넣는다든가나 안마를 해드린다든가나 아니면 밥을 사드린다든가나 아니면 장인 그거라도 정 못하게 하면 용돈이라도 드리고 오세요. 용돈. 내 용돈 없으면은 내 용돈 아껴서라도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 보일. 내가 만약에 용돈이 한 달에 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꽃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한 송이 사갖고 하다못해 이렇게 화분 뭐 한 3천 원짜리도 있잖아요. 한 돈만 원 하면은 뭐 화분까지 사겠네요. 그거라도 하나 사서 장모님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온다든가나 다 해놓으면은 여자들만 설거지 할 때 방이라도 닦고 쓸고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날라주고 뭐 이런 거라도 하고 오면은 여자들이 나 이 남자한테 응? 부서져도 좋아 하면서 내 시댁에 더 잘하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자가 이제 대로 주면 말로만 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서 뭐 장모님 뭐 아이스 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주시고 아이스크림에도 바깥에 나가서 어, 하나 사갖고 온다든가 우리 뭐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좀 노력하셔야 이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아내도 별거 없어요. 내 친정 식구도 욕하지 않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시댁 식구 욕하지 말고 남편한테. 그럴 때 그 여자를 위해서 혹은 그 남자도 그 여자를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더 해줘야지. 이혼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이혼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이혼하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댁 식구들이 물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천냥지차 별로문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장모가 너무 뭐 간섭을 한다든가 뭐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자기한테 간섭을 한다든가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는 또 다중 문제고, 아무튼 그 아무리 싫은 내 시댁 식구나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을 이렇게 흉보고 욕하고 막 이러면, 남자들이고 누가 이제 알지만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좀 설날 뭐 추석날 또 이런 날은 좀, 그러니까 봉사라고 생각하세요. 봉사, 서로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먼 데 가서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무슨 아울렛이 가갖고 먼 데 가서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설날 추석 이런 날 아울렛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울렛이다. 이 가족을, 내 아내와 이걸 위해서 점수 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더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날 뭐 내 부모한테 잘하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기 살려준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그 집 가서, 근데 나는 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했는데 남자 쪽에서 안 하면은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 여자 쪽에서는 100을 해도, 응? 남자 쪽에서 10도 안 하면 10 정도는 해야 돼요. 못해도 하나라도 해야 돼요. 뭐래도 해야 돼요. 막 100까지 할 필요는 없죠. 더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은 들어주면은 이렇게 가만히로 오는 게, 여자들은 이렇게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더 이렇게 싸죠. 그것만 2개만 잘 지켜도 가정이 이혼하고 이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가부장적인, 아까 말대로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도 했고, 서로 요리도 좀 배우고, 결혼할 때 뭐 요리를 하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정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갔을 때 남편이 해줄 수도 있고, 꼭 나는 청소만 하고 나는 뭐 요리만 하고 이래. 근데 아내가 아플 때 요리할 수 있잖아요. 또 남편이 아플 때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서로 지혜롭게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는, 어떨 때 가장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남과 여가 이렇게 둘이 이제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관계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절대로 깨지질 않아요. 한 곳을 바라볼 때. 이거는 뭐 별로, 제가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 완벽하게 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하라.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깨야 된다. 뭐 서양은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걔네들도 처음 그 사람도 가부장적인
그 세대부터 쭉 이렇게 찾아왔다. 여자들이 인권이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그 권리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이제 쭉 그렇게 갈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그래서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 우리도 저런 시대로 가겠네.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자꾸 부모님 세대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남자를 위해서 이 정도고. 여자들. 요즘엔 여자들도 할 일이 많죠.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이렇게, 여자들이, 요즘에 여자 되게 많아요.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요즘엔 여자들은 공주병이죠. 나르시스트.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공주병이 많아갖고, 여자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림 잘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이기적으로,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시댁에서 조금 뭐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남자들 머슴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지. 서로 이렇게 하려고 서로 손을 손뼉게 마주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여자가 이렇게 돼갖고 남자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남자들도 뭐 머슴 되려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왕자병만이었는데 여자들은 둘 다 왕자병, 공주병이라서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도 육체 사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옛날에 남자들이 그 하는 행태들을 여자들이 똑같이 이제 하는 경우 되게 많죠. 아무래도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여건들 신장이 됐지만 반반으로 똑 잘라고 너는 이렇게 하고 여자들도 돈 관리 못하는 사람 되게 많고 살림 못해서 막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보면은 여자들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제 계란 후라이도 못하는 여자 되게 막 밥도 못하는 여자들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남자가 잘하면은 하겠지만 배우세요. 그냥 배우시고 못하더라도 남자가 하더라도 같이 배우시고 이제 가만히 보면 남자가 또 불쌍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보고 막 이러면은 아휴 참 네? 요즘 애들 생각이 남자들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합리적이지. 왜냐면 또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여자들이 너무 사치가 심해갖고 뭐 사치라는 게 응? 뭐 남자들이 100만 원 벌어오면은 막 200, 300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집까지 전세까지 빼갖고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돌도 안 지난 애기를 신발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돌도 안 지난 애기를 신발을 그 라면 박스 하나로 사다가 놓고 홈쇼핑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집까지 빼갖고 전세를 얻어줬었는데 집도 다 전세 다 빼서 뭐 우울증이죠. 그런 분들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이 맞추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막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좀 병적이죠. 그래서 엄마가 엄마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운영을 하는 거라고요, 같이. 그래서 막 돈 주면 다 써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1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반타작해서 반은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쓰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써요. 결혼 10년, 20년 했는데 뭐 남았냐면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어디다 썼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애들 뭐 구체적 우유값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뭐 애기 뭐 사진들 옛날 요즘에 같은데 사진 같은 게 찍으면 얼마 안 되죠. 옛날엔 사진 하나 막 그 액자에서 크게 찍으려고 그러면은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잔뜩으로 그냥 창고로 하나 까뜨게요. 그것도 전세로 살면서 애기들 사진들을 갖다가 잔뜩 또 해. 그런데 엉뚱한 데 들어가는 돈으로 그리고 또 맨날 술 먹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맨날 사 먹고 노래방 다니고 유흥비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살림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살림을 잘해줘서 돈을 갖다 이렇게 적게 벌어다 준 것도 아닌데 다 탕진해서 쓰면은 그러면 당장 이혼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혼 당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오든 200만 원을 벌어오든 반타작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생활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요즘에는 혼자 벌면 안 돼. 같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둘이 벌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벌어서 생활을 쓰고 한 사람은 벌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요새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문제긴 한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너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이렇게 오냐오냐나 키워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경제관념을 배우셔야 되고 살림도 배우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사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호구가 아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만 경제적인 짐을 지게 할 순 없다. 혹은 내가 이제 살림을 맡아하고 남자들은 돈 벌어오고 일정한 정도 많이 벌고 남자들이 좀 한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 벌어오면은 여자들이 집에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셔서 알뜰하게 써갖고 재테크를 해도 잘해서 그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 그게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관심 못 하거든요. 여자들이 그걸 살림이라는 게 살리는 거야. 집안을 살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은 또 저희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미장원인데 거기는 혼자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싸요. 싸고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뭐 한나절씩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장고 스님도 많고 또 싸고 잘하시기 때문에 워낙 또 가면은 이제 한나절씩 기다려요. 저도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전화 오면 모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아니 차에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거의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머리 좀 하려고 그때 어머니랑 같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봤는데 기다리는 바깥에 어정쩡 하시길래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느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보통 남자들 같으면 집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늦게 하는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칠 텐데 괜찮다고. 우리 거의 이제 7, 80 되신 분이에요. 우리 부인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그 부인을 이렇게 막 지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거기 지역이 이제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신도시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이제 뭐 신도시였죠. 맨날 다 농촌이고 막 이랬는데 그 지역에 사는 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신도시는 아주 신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도시화가 됐죠. 근데 부인이 어렸을 때 아주 알뜰하게 하고 재테크를 잘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땅을 많이 샀대요. 땅을 많이 샀는데 신도시가 딱 자기네 집 앞에서 끊겼대요. 그래갖고는 여기가 지금 또 환값이 올라갔고 건물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되게 이제 힘들게 살았었는데 부자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돈 모아갖고는 이렇게 못할 텐데 우리 부인이 이렇게 재테크를 아주 알뜰하게 잘 해줘서 자기가 지금 부자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머리 하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를 그러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뭐 여자가 재테크를 잘해서 집안이 부자가 되고 남자가 벌어온 돈만 갖고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집에서 뭐 살림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어떻게 하면 돈이 불릴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이 불어나는 거지. 그냥 먹고 쓰고 그냥 뭐 적금만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고 있으면은 절대로 돈은 불어나지가 않아요. 그니까 이 솔로몬 그 잠언에도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겠느냐 그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할머니는 천숙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 남편한테 존경받고 또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 또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큰 재테크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알뜰하셔갖고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있고 좀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온 돈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생활비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막 이렇게 뭐 응?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온갖 일도 하시고 또 농사도 지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그거 이 다 농사져서 먹고 사니까 돈이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자기가 벌었다 이거지. 근데 아버지가 솔직히 아버지만 힘만 가끔은 맞긴 맞지만 우리 아버지가 벌어온 돈 갖고 생활하면은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싸우는 게 돈 벌어다 주면 여자는 돈이 없다 그러고 응? 왜 저 개돈을 드느냐 그거 갖고 쓰지 엄마는 응? 그거 갖고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럼 이렇게 모아야지 응? 엄마 아버지는 그 밑빠진 떡이 물붓기 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쨌든 그걸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자기 노후도 되고 아이들 공부시키려면은 그 돈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집은 그냥 무조건 쓰는데 결국은 돈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그걸 대한 인식이 없고 그 엄마가 그래도 어쨌든 그 집을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모아놨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할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여자를 존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자 아무래도 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섬세하잖아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을 맡기면은 이렇게 관리를 좀 아주 야무지게 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자들이 못하고 남자들이 해보면 아무리 이렇게 남자들이 섬세하게 잘한다고 해도 여자만큼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또 힘들게 살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어찌 살았던 여자들도 그리고 또 시댁 가서 이렇게 그냥 명절에 가서 하루 봉사하고 막 이러는 것을 그냥 아울리치 하신다 생각하시고 때론 불합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좀 힘든 소리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또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예? 계속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100% 했으니까 너는 한 80%까지 해야 되느냐 80 했던 사람들은 너는 한 50%까지는 해야 되냐 50 했던 사람은 적어도 20%까지는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한 20%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20%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불합리하다고 하죠. 근데 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거를 또 그 다음 세대가 10%로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잔존의 시대가 있어갖고 어르신들의 그 생각 완전히 바꾸기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서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좋은 배우자들만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잘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지만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됐다 할지 결혼할 때 그 아프나 슬프나 기쁘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거물을 화풀이 함께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때로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2인 삼각이에요. 우리가 전국 갈 때 2인 삼각으로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가 이런 십자가 아니면은 사실은